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오늘 또 제가 존경하는 크립토컨터 CEO 주기영 프로님께서 비트코인 목표가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크게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주기영 프로님은 트위터인 X에서 ETF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이 올해 중에 11만 2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라도 5만 5천 달러는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현물 ETF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95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연간 1140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기용 프로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유출이 있어도 7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은 5270억 불에서 5650억 불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알고 보니까 각 코인이 마지막 블록체인상에서 움직였던 시점의 가격을 합산한 시가총액이라고 하네요. 어찌됐든 그 주기영 프로님은 MVRV 지표와 ETF 유입 추세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최고 가격은 10만 4천 달러에서 11만 2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MVRV 지표라는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현재 2.07 수준인데 이 정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5만 5천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일부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2024년 1분기에는 시장이 위축될 것 같으니까 현금을 좀 준비했다가 2024년 3분기나 4분기쯤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투자 요령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비트코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 비웃기라도 하듯이 보란듯이 날아 올라가 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4848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 4만 8천 불, 5만 불 사이에서 팔고 이제 4만 3천 불 정도로 떨어지면 사고, 또 3만 8천 불 정도에서 팔았다가 3만 3천 불로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비트코인 차트 뭐 분석해보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트코인 개수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2021년도 미국 주식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2019년 말부터 투자한 테슬라가 100% 이상 그 수익을 내고 있던 때였는데, 테슬라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 하루에 테슬라 주식 한 주식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해서 장기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주가의 패턴을 살피고 있었는데, 오늘 상승할지 하락할지 너무 그 예상 가능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싶은 날 보유 주식 중에서 한 10% 정도를 이제 팝니다. 한 30주 정도 팔아서 그날 팔고 나면 이제 그날부터 이제 가격이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그 30주 판 돈으로 31주를 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 번 사고 팔았습니다. 오르면 30주 팔고 또 내리면 31주 사고, 오르면 30주 팔고 또 내리면 그 돈으로 31주 팔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매매 차익이 생겨도 별로 그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팔고 하면서 그 매수 가격이 그 비슷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2022년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하라는 그 세무서의 통지서를 받고 보니, 확인을 해본다고 삼성증권에 그 확인을 해보니 양도세 계산 방식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0주씩 판 주식은
2019년, 2020년 이때 매수했던 주식을 판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절망감은 상당했습니다. 물론 돈 벌어서 내는 양도소득세인데도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 일이라서 그 후회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세무서 해외 주식 양도세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러 갔더니 세무서 직원이 테슬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직접 신고서 가지고 오신 분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찾아온 분들 중에 세금 가장 많이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금은 많이 내게 되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많아서 6개월에 걸쳐서 납부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6개월 걸쳐서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 금액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나머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가 그만큼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차피 맞을 매를 먼저 맞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좀 3000% 빠져버렸는데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으로 그런 매매 기법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보유하셨다가 몇 개월 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 다시 사면 비트코인 개수 좀 늘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상당한 위험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의 상방이 뚫려 있는 자산이므로 어떻게 튀어 올라 버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더블룬과 비교를 제가 하는데요. 한번 올라가 버리면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식은 많이 오르면 기업의 가치와 비교를 해서 가격이 거품이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고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사팔사팔 하면서 투자의 기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조언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다가는 비트코인과 영원히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생각날 때는 이미 기회가 날아간 이후일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매수 그리고 개인 지갑 보관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